뭔가 자국 내 방산 기업을 키우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굉장히 선호하죠. 나토 회원국들도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를 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그야말로 새로 만들어지는 전차이고 거기에 또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 분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은데요. 이 K방산 이런 표현까지 있죠. 그래서 밀리터리 덕후라면 아마도 이분의 군사평론 안 들어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IA 카이 홍보팀의 김대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 최근 들어서 현대전은 이번이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가 분명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이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이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사실 노후 무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현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국방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못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정말 이 서유럽 국가들의 위협이구나 인식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 이제 재군비 모드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이 뭐 K방산이라고 보는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군비 쪽 측면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다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 이 K2 흑표 전차 뭐 이런 경우도 독일하고 경쟁했다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이 경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상황인가요?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서방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생산 중인 전차입니다. 레오파드 2 계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신규 생산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창고에 있던 보관 중인 전차를 가져다가 재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군의 요구도에 맞춰서 새로운 장비들을 이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M1A2 전차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전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차들을 재생해서 다시 쓰는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재생 전차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고차를 아무리 이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도 사실 이제 수명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생 전차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도입국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고민도 많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K2 전차는 그야말로 새로 만들어지는 전차이고 거기에 또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해외 국가들이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K2 흑표 전차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 중인 전차라는 거. 다른 해외 이런 유수의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현지 생산에 좀 소극적입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기술 이전 문제도 있고 현지 생산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센스 피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K방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에 좀 적극적이고 가급적 구매국들과 좀 윈윈하려는 그런 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폴란드라든가 자국 내 방산 기업을 키우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굉장히 선호하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 비용이 더 낮다든가 이런 측면이 더 있다고 봐야 일단 뭐 되나요? 가성비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폴란드 수출된 무기 체계들을 보시면 아실 텐데 K9 자주포도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자주포 중에 하나이고 K2 전차도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전차 그다음에 FA50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훈련용으로 쓸 수 있고 또 전투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한 경쟁 기종들보다도 가장 많은 양이 지금 생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T50 계열, FA50 다 포함한 280여 대 정도가 지금 생산 중이거나 이미 이제 인도가 된 그런 기체를 갖고 있는데 보통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익분기점을 200에서 300대 정도로 봅니다. 이제 그걸 넘어가면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보는데 FA50 같은 경우에는 한 280여 대 정도 지금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전까지는 왔고 폴란드랑 대규모 계약을 하면서 사실 그 규모의 경제가 더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네.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간 부품 이것도 국산화가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무기 체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좀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거의 이제 80%를 넘는 그런 상황으로 대부분 이제 국산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한 TOC 같은 경우에 한 60% 이상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항공기는 약간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는 여러 항공기 관련 규정과 인증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이 국산화가 좀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해외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기 개발 역사가 사실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아서 약간 이게 핸디캡으로 적용하는데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경쟁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항공기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국내 개발을 하려고 해도 일단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또한 노하우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은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국산화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무기 체계를 이렇게 빨리 발전시켰는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두주자는 아니었잖아요. 그것 치고는 그렇죠. 상당히 현재 지금 위치는 예. 꽤 많이 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당시 번개 사업이 왜 진행됐냐면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무기, 그러니까 소화기, 소총이라든가 뭐 박격포 이런 거 국산화하는 걸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의 40여 년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굉장히 압축 성장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아무래도 이 방위 산업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계획을 잘 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면서 사실 그와 연계해서 방위 산업을 이제 키웠거든요. 지금 국산 무기도 어떻게 보면 2세대, 3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나라가 전차를 개발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M48 전차를 국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전차와 관련된 기술을 얻었고, K1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지만 우리가 개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미국과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차의 그런 개발 기술을 좀 더 많이 이제 얻을 수 있었고, 이후에 이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제 K2 전차인데, 초반에는 성능 개량, 그 다음에는 합작을 통한 연구 개발 통한 이제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는 완전 독자 모델을 이제 내는 한 3단계 정도의 경우를 거쳐서 했는데, 이 매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진행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례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준이라는 국산 전차를 한 거의 몇십 년 넘게 얘기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언제 개발될지 이 아준 전차는 만들기만 제대로 될 겁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정말 우리나라는 일단 기반 시설 자체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방산에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8월 초에 우리 이제 공군 특수비행팀 블레이걸스가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 대부분 이제 순회 그 특수 비행을 선보였는데, 제가 이제 이집트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에서 에어쇼를 하는 걸 봤는데, 이집트의 군 관계자분들도 블레이걸스의 그런 비행을 보시고 나서 참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괜찮구나. 그리고 사실 이집트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고등훈련기 사업, 경전투기 사업이 있는데, 사실 후보 기종으로 저희 FA-50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에서 이 K 방산, 국산 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많이 좀 높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방위 산업 또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겨울이 오는 게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추계 공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기 획득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물류량이라든지 생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방위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이제 F-16이 있는데요. F-16이 지금 거의 한 4,000대 이상 생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F-16을 찾는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가서 로키드 마틴이 F-16 전투를 만드는데 로키드 마틴 가서 번호표를 뽑으면 4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최근에 기사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신청하면 뭐 1, 2년 걸린다, 2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런 F-16은 아예 4년이 넘게 걸리군요. 4년 반을 기다려야 돼요.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했던 무기들, 뭐 제블린이라든지 하이마스, 그다음에 전투기 이제 뭐 F-16 직접적으로 활약은 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중부 유럽 국가들이
거의 지금 다 이제 전투기로 F-16을 선호를 하는 상황이라 이게 너무 많이 밀려 있고 네. 또한 이제 물류난 뭐 이런 공급망 제한 때문에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면 잘 이겨냈고 그다음에 뭐 주요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게 또 사실 방위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전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K방산 국산 무기에 대한 해외 니즈도 많아질 것 같고요. 무기 체계라는 게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K9 자주포, K2 전차, F-50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군 규격과 이제 동일시돼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토 규격과도 또 매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도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를 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또한 우리 군이 한미 연합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산 무기들이 미군의 무기 체계와 연동되는 걸 보고 아 한국산 무기는 미군과 연합 작전하는데 문제가 없구나라는 네. 걸 또 인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K 방산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K 방산에 주목하는 나라들이 뭐 최근에 기사들 보면 뭐 호주, 사우디, 뭐 동남아 국가들 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 무기 체계 라인업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미국과의 공조 이런 예. 것들이 가능하고 뭐 또 다른 이유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동남아 국가를 좀 예로 들자면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말레이시아도 지금 F-50이나 T-50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는 사실 비행기로 4-5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즉각 저희가 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다른 국가의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좀 강점이 있고 또한 이제 단순 무기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들과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해당 기지 주변에 이제 의료 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활동들도 병행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들이 이런 나라들에게서 굉장히 좀 많이 점수를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기술 이전을 과연 약속을 받았느냐 또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다 이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한 적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차 개발 기술 우리는 이전을 약속했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기술이 다른 나라로 뭐 유출되거나 빠져나갈 가능성 이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일부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전차 개발 기술이라는 게 뭐 핵심 기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파생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생산과 관련된 기술들 그런 것들이 아마 주류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말 이 각 나라만이 가진 고유의 핵심 기술들은 대부분 이제 블랙박스화를 시켜버립니다. 네.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약서 상에 만약에 이런 기술과 관련된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뭐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벌금 같은 것들을 내게끔 조약서 상에 이제 계약서 상에 다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공동 개발, 공동 생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사실 이 해외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또 폴란드 나름 자국의 방위 산업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는 또한 이제 절충 교육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EU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폴란드란 나라와 함께 좀 윈윈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지만 저희가 폴란드 수주를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된 것 같고 기술 유출 부분은 사실 크게 우려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방위 산업 체계 수출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방비도 혹시 대량 생산 덕분에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반사 이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해외 무기 판매를 하시는 걸 보면 대외 군사 판매라 가지고 FMS라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가 자국이 만든 무기 체계를 보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일종의 무기를 발주할 때 이 FMS의 특징이 약간 공동구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K 방산의 포지션이 커지면 만약에 이제
어떤 K2 전차를 더 산다, 혹은 F-55를 더 산다. 그러면 그들 나라들하고 공동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많은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죠. 예, 정말 진짜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이 있네요. 근데 이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뭐 K 방산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아직은 2.8%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조금 이전에 나온 자료일 수도 있는데 네. 향후 그 점유율 자체는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가진 약간 핸디캡이 있긴 해요. 만약 뭐 누가 싸운다 그러면 자 우리 어떻게 싸워야 쟤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훈련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군에서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교리, 즉 이제 영어로 하면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 이 싸우는 방법을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만든 나라들이 대부분 그 교리에 맞춰서 무기 체계를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교리를 스스로 만들고 검증하고 실전에 적용해서 무기 체계까지 그걸 다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 유일하게 한 나라가. 그렇죠. 물론 러시아도 있긴 하지만 러시아는 사실 좀 약한 편이고. 뭐 이번에 생각보다 러시아가 그렇게 막 군사적으로 강한 강국이 아닌.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탑 티어는 사실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대중화시킨 건 아이폰이잖아요. 네. 애플의 아이폰인데 사실 그 삼성의 갤럭시가 2등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앞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K 방산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급망이라든가 생산 여러 가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들이 좀 약간 불안한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는 저희가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해외 시장에 어필된다면은 점유율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방위 장비 수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긴장을 했는지 하여간 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국가 주도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무기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일본이 이 해외 방위 산업 시장에 진출하면 혹시 쟤네들이 다 이렇게 뭐 시장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위대가 쓰는 무기들이, 물론 일본도 이제 국내 개발 통해서 하지만 모든 무기 체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무기를 개발할 때 우리 군의 작전 요구도 반영을 하지만 향후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서서 거의 1970년대 말부터 방산 수출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노하우도 많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일본은 사실 평화헌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방산 수출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기 수출 3원칙을 이제 만들면서 수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단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이 밀려 있고,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앞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자위대만을 위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무기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소량 생산에다가 거기다가 이게 사실 어떤 물건이 있는 간에 소량인데 생산 기간이 길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본의 방위산업 특징이 딱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전에 이제 호주에 일본이 만든 소류급 잠수함을 수출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게 그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방산 수출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감각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막판에 해외 업체에 밀려가지고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이 해외 방산 시장에 성공하려면은 일단 해외 방산 시장 니즈에 맞는 무기 체계를 선보여야 됩니다. 당장 일본은 지금 그런 무기 체계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뭐 필리핀에 메리다 같은 이제 장비를 수출한 케이스 있는데, 향후에 이게 과연 그럼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산 무기들이 과연 이게 먹힐 수 있을 것이냐는 아직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K 방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과연 어떤 무기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세계를 사로잡은 건지, K 방산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 더해서 사이버 공간, 그 다음에 우주 공간까지 아우르는 경쟁자가 사실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K방산 3대 짱, K2 전차, K9 자주포, 그 다음에 F-52 있고, 향후 좀 수출이 기대되는 무기 체계는 Round 1, fight.